오늘은 당뇨병 학회에서 만든 환자 교육자로 만성질환관리제 환자 교육자로 5번째 시간이고요. 요 인슐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슐린 얘기를 하면요, 다들 싫어하세요. 한 90%는 싫어하십니다. 예. 싫어하시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주사가 맞기 싫다. 아이고 이거 인생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한두 번 정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알려드리면은요, 한 50% 정도는 하세요.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자연스럽게 다 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인슐린은 약이 아니거든요. 지금 솔직히 우리 다 지금 쓰고 있는 저 당뇨 치료제도 전부 약입니다. 예, 이거 뭐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전부 다 약이에요. 뭐 식물에서 추출했던 합성을 했던 다 약인데 인슐린은 약이 아니에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료하는 당뇨 치료하는 그 치료제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예요. 약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 치료에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어떻게 분비되는지 좀 봐야 됩니다. 인슐린 치료를 하려면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능은 식사와 관계없이 분비되는 기저 인슐린과 식사 때마다 분비되는 식후 인슐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맨날 이렇게 많은 양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을 때는 일정하게 이렇게 분비되는 인슐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다가 이제 뭐 주무실 때 같을 때 요렇게 분비가 되겠죠. 아무것도 안 먹을 때. 근데 식사를 하시면 이렇게 인슐린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점심 때 음식 먹으면은 포도당이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때 같이 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녁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췌장에서 우리 몸에 이제 달려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당뇨 조절을 잘 되게 인슐린을 분비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슐린 치료를 할 때 우리 몸에 이렇게 분비되는 타입대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적은 양의 인슐린이 몸에서 혈당을 유지하다가 식사하면 이렇게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이렇게 확 올라가줘야 되겠죠. 치료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슐린 치료는 언제 필요할까요?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일형 당뇨,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아예 안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경구약제로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병. 세 번째, 임신 당뇨병. 임신 당뇨병은 당연히 인슐린 치료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화혈 색소가 9% 이상일 때 인슐린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형 당뇨, 임신 당뇨병 이 두 가지는요, 무조건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 2번 경구약제로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병, 상화혈 색소 9% 이게 문제인데, 사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 치료는 우리 몸에 우리 당뇨 치료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입니다. 왜? 약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한 게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지 이제 학문도 발전을 하니까. 일단은 인슐린 치료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뇨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건 일단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는데 작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 못하고 이제 췌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다 이렇게 지쳐가지고 다운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이 지금 혈당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당뇨 조절이 안 되고 췌장이 완전히 뻗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우리 저한테 오시는 당뇨인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이 그냥 어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이렇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 너무너무 지치고 일이 많고 이럴 때는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뻗어요. 완전 멘붕이라 그러죠. 요즘 얘기로. 당뇨도 마찬가지거든요. 혈당이 너무너무 올라갈 때는요. 췌장이 일을 하다가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뻗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췌장에는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가 베타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베타세포가 멀쩡한 놈들도 그냥 숨어버립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인슐린 치료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쳐있는 췌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타이밍이 보시면 이번에 경구 약제로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 뭐 당활에서 9%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근데 바로 할 수 없는 게 또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뭐 드시는 병원에 처방해 드리는 약, 그 약을 갖다가 이제 국민건강보험 다 가입하셨잖아요. 그 국가에서 70% 이제 부담하고 그 사용자가 이제 보험 가입하신 분이 30%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적용 받으려는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인슐린 치료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췌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인슐린 치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슐린 치료는 우리 당뇨 치료할 때 가장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치료입니다. 이건 약이 아니거든요. 호르몬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췌장이 그 올라가 있는 혈당을 처리를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한다는 건 인슐린 분비를 한다는 거죠. 인슐린 분비를 하다가 너무너무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쳐가지고 인슐린 분비하는 췌장이 지쳐서 뻗어버리는 겁니다. 그 뻗어버린 췌장을 쉬게 해주고 다시 정신 차려서 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이 인슐린 치료라는 게. 그래서 인슐린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인슐린 작용 시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만들어진 인슐린들이 이렇게 길게, 여기 장시간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기전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전 인슐린보다 좀 작용 시간이 짧은 게 있어요. 중간형 인슐린. 그 다음에 인슐린이 속혈성 빠르게 이제 작용하는 인슐린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들어가자마자 한 15분 지나면 바로 작동해가지고 한 5, 6시간 정도 작동하는 거. 초속혈성. 요거는 속혈성보다 더 빨리 작동하는 거죠. 속혈성, 초속혈성 요거는 이제 그 식후혈당 조절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죠. 그 다음에 혼합형. 속혈성하고 중간형. 요 두 가지를 합친 것도 있고요. 요런 인슐린은 되게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자, 혼합형 인슐린은 또 초속혈성 인슐린, 중간형 인슐린 합친 것도 있고요. 또 혼합형 중에선 초속혈성, 장시간형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 인슐린 주사 부위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피하 지방의 많은 부분, 대표적인 부분이 배가 되겠죠. 배를 갖다가 배에다가 주사를 놓으시는 게 좋고요. 뭐 팔뚝에도 놓으셔도 되고 뭐 허벅지에 놓도 다 됩니다. 피하 지방이 많은 데다가 놓으면 되고요. 놓을 때 계속 한 군데다 넣으시면 안 돼요.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사 넣으면요 피부가 푹 꺼져버려요. 여기 보시면 같은 부위 반복 주사 시 지방 위축증 또는 비대증 올 수 있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주목하실 게 주사 넣으실 때, 인슐린 주사 넣으실 때 그 피하 지방층에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찝으면요, 손가락 이렇게 안 찝으면 근육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찝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근육까지 푹 이렇게 딸려 올라왔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육에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인슐린 주사는 피하 주사예요. 피하 지방에다 놓는 주사이기 때문에 근육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찝으실 때 푹 찝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찝으셔야 돼요. 그러고 여기다가 주사를 딱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사 바늘 1회 사용 원칙, 이거 당연한 건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관 온도 해놨는데요. 개봉하지 않은 인슐린은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근데 개봉하신 인슐린은요, 실온 보관하셔도 됩니다. 단 30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30도 이상 넘어가면 냉장 보관하시고요. 자, 보신 펜형 인슐린 주사 방법 이래가지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일어났는데 일단 정리를 하면요. 이 흔드는 건 안 하셔도 돼요. 인슐린 주사가 뿌옇게 돼 있으면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인슐린 거의 다 뿌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주사바늘 돌려서 장난감 조립하듯이 그냥 끼우시면 딱 들어가게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사바늘 끼워가지고 공기방울 같은 거 보이고 그런 거 제거해야 되는데 되게 안 생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용량 조절하는데 예를 들면 10단위 맞으면 10단위 바이알 돌리는 다이얼에서 다이얼 맞춰가지고 10단위면 10단위, 20단위면 20단위 이렇게 맞춰 쓰시면 되고요. 주사할 때 아까 살 집어가지고 직각으로 푹 찌르는 거 아까 여기 보여드린 거요.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주사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바늘 탁 꽂으면 됩니다. 꽂으면 되고 그리고 꽂아가지고 스위치 누르면 되는데 요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주사 놓고 나서 즉시 분리하시면 안 되면 주사를 딱 놓고 나서요. 배에다 주사를 놓고 나서 한 10초 정도 한 10가지 세세요. 10가지 세셔가지고 끝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그러고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 딱 놓고 배에 딱 놓고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세시고 그렇게 빼셔야 돼요. 자, 쓰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사바늘 바로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여러 사람 사용하시면 안 되면 돌아가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공기방울 제거하는 거. 공기방울은 이거 실제로 보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약간 방울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탁탁 쳐내면 됩니다. 자, 주사 부위 보시면은 뭐 이 부작용, 이 주사로 어떤 부작용이냐, 이 멍 생기고 지방 위축, 뭐 지방비리 이런 거 생기는데 거의 안 생깁니다. 기본적인 그 사용법만 지키시면 전혀 없어요. 주사 부위 통증요, 이거 거의 없습니다. 그 너무 차게 보관하셨을 때 바로 꺼내서 쓰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실온 보관, 사용 시작하면 실온 보관하라는 이유가 요 이유도 있어요. 너무 차면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실온에 보관한 상태에서 주사하면 거의 안 아파요. 거의 뭐 앞지르는 것도 모릅니다. 그 알레르기 있다는데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자, 인슐린 부작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 저혈당인데요. 요거는 주의사항만 잘 들으시면 돼요.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주의사항 잘 들으시고 이게 일단은 이 인슐린을 쓰실 때 혈당 높다 그 순간에 혈당이 딱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인슐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슐린은 고혈당이 오는 걸 예방하려고 쓰는 거지 지금 당장 많이 올라가 있는 그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런 저혈당 같은 거 생기고요. 기저인슐린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여기 사진 보시면은 장시간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인슐린들이 거의 그 저혈당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 요렇게 자 보시면 작용 시간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 있죠. 예. 요런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설명 잘 들으셔야 되고 요런 장시간형 인슐린, 기저 인슐린은 그런 일 잘 없습니다. 저혈당 생기는 일. 어쨌든 인슐린 부작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혈당이고요. 자, 저혈당 증상. 자, 떨림, 배고픔, 식은땀, 어지러움, 흥분 이런 거 있을 때는요.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혈당 재는 거 항상 일상화 되셔야 돼요. 당뇨인들은. 체중 증가, 이거 제가 느껴본 바로는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당뇨 조절, 자신 몸에 딱 맞게 이제 쓰는 인슐린은 그런 일 잘 없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기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진짜 3분 안에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면 3분 안에 다 하세요.